안녕하세요. 투자 IPS 진행을 맡은 스마트 PB센터 염정차장입니다. 오늘은 이건희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함께 하는데요. 오늘 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야죠. 네, 일단 오늘 어떤 이야기 먼저 시작할 거냐면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된 설치, 운영에 대한 특별법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금씩 반등하고 있어요. 좀 한동안 좀 쉬었죠. 네. 예, 반등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지켜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3분기 지나고 이제 4분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섹터 좀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예전에 한 4월달, 뭐 3월달쯤에도 네.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쪽은 그때 피크를 찍고 사실은 좀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당시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원앱이라든지 이런 지금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죠. 이제 최근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성 통신 관련돼서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한번 또 우주항공 테마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새로운 정부 이제 출범하면서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해서 굉장히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어느덧 좀 잊혀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회에서 5일날이죠. 9월 5일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제 우주항공청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걸 제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이제 9월 25일까지 이제 추석 전이죠. 이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인데 항공청법에 대해서 결론 도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또 이게 난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떤 게 기존에 연구하던 사람들이 주도를 할 건지 아니면 관 중심으로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조금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두 정당 모두 사실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도출날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가격이 많이 싸서 사실은 요즘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중소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 또 정부 이슈도 있고 최근에 보면 국제뉴스에서 간간히 나오는 게 달 탐사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달 남극을 탐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도 최근에 달 탐사선을 보냈는데 열심히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아주 느리게 가고 있긴 하지만 일본도 이걸 하고 있다라는 부분 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라고 하죠.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기업은 지금도 엄청난 규모의 그 로켓을 거의 주 단위로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은 생각보다 사업은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제 우주항공 시장에 대비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10%까지 올리겠다라는 정부 계획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주 중장기적인 계획이긴 하지만 당장에 이제 우리 이제 관련된 기업들 보면 대부분 이제 통신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위성 통신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서 이게 우주항공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본업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우주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라든지 원앱이 그다음에 최근에 아마존도 또 이제 이 우주항공 산업에 이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계속 예상이 되고요. 이 모든 거와 거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이제 원앱과 아마존과 거래를 하는 데가 인텔리안 테크고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스페이스X라든지 원앱의 이제 원앱 뭐 그 외에 이제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같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데가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이제 위성 통신이라든지 저궤도 위성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의 이제 SK텔레콤과 협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위성 통신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전체 글로벌 비중은 매우 적은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종목을 볼 때는 이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과 어느 정도 좀 커넥팅이 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예. 같답니다. 그러면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원앱과의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된 안테나를 납품하면서 이제 유명해진 기업이죠. 원래는 이제 원양어선들 같은 경우 이제 먼 바다에 나가 있는 그 배들이 통신을 하기 좋게 위성 통신 안테나를 원래 이제 납품하던 회사고 그거에 굉장히 강점이 있던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우주항공까지 연결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원앱이 아니라 원앱은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존의 저궤도 통신 위성 발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K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306억의 수주를 하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도화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한 8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쭉 빠졌었다가 이 계약건이 나오기 전부터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그 유상증자가 신규 어떻게 보면 뭐 부채를 갚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와중에 이런 수주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9만 원을 찍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항상 이제 이 인텔리안테크 보면 9만 원만 가면 항상 좀 걸리는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걸리는데 이걸 한번 이번에는 돌파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모멘텀은 어떤 부분에서 9만 원 넘는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원앱과의 그 꾸준한 계약은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플러스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방산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핫한데 미 해군이죠. 미 해군용 위성통신 사용을 인증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군에만 납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군이 이걸 사용하게 되면 다른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라든지 이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최근에 방산 관련된 매출도 증가세다라는 부분은 이제 거래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인텔리안테크가 이제 고평가됐던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예. AP 위성도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AP 위성은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 이게 예전에 이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이제 UAE랑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죠 그쪽이랑 이제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국책 사업 관련돼서 계속 꾸준히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 뭐 통신위성 단말기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개발하는 회사인데 일단 국내 우주산업 규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커지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위성입니다. 지금 현재 위성 사업이 가장 큰데 올해 한 6월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한 360억까지 쌓여 있다. 이제 예전에는 돈을 못 벌던 회사에서 돈을 꾸준히 이제 벌고 있는 회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이제 당사 애널인 이상원 애널리스트께서도 이 AP 위성에 대해서 한번 리포트를 쓰셨는데 그걸 참조해서 제가 보고 있고요. KPS 관련된 것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GPS를 쓰고 있죠. GPS는 미국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위성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추적하거나 할 때 내비게이션 쓰실 때 GPS를 쓰고 있는데 중국은 CPS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본인들의 그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KPS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거의 센티미터 단위까지 이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KPS 이 관련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AP 위성이 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KPS 사업이 커지면서 AP 위성도 같이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제 안테나 부품 관련된 거, 위성 통신 관련된 뭐 통신 단말기라든지 부품 쪽에 좀 치중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KPS까지 같이 얽혀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최근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AP 위성은.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매수 가격과 뭐 매도 가격을 잘 정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천천히 계속 올라오고 있는 네. 섹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9만 원을 넘어서면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4분기에는 다시 한번 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염정 차장님은 오늘 또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네. 예, 핫한 거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이제 중대형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LS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번에는 HD 현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65,000원 전후로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단박에 이제 사실 7만 원 선을 넘어섰고 그리고 고점은 75,0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지주사로서의 어떤 부분이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됐는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전체 매출, 그러니까 지주 전체 매출의 거의 40% 이상이 현대오일뱅크입니다. 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고 국제유가에 따른 정제마진이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된 부분이죠. 뭐 큰 폭이라기보다 워낙에 좋지 않았었고 정제마진이 거의 BEP는 5달러 밑으로 내려갔었다가 다시 이제 좀 10달러 이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수익성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조선업,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수주라든지 전반적으로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상장 자회사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등이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라든지 그리고 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사우디 쪽의 이슈라든지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계속 나오네요. 내용이 최근에 자회사들의 움직임이 워낙에 좀 좋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비상장 자회사죠. HD 현대로보틱스. 이번에 두산로보틱스 상장과 함께 또 주목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로보틱스와는 좀 다른 영역의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쪽에 대한 강점이 있다면 현대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전체 로봇 시장을 봤을 때 협동 로봇보다는 산업용 로봇의 비중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10배 정도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그러면 현대 로보틱스도 비상장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대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의 지주사의 흐름이 워낙에 좀 좋게 가서 많이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지주사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가 이제 건설기계 섹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뭐 우리나라와 재건 이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긴밀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에서도 지금 실제로 지금 그 장비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디벨론 굴착기, 휠로더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131대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우리 브라질 쪽에서는 이제 인프라 쪽, 공공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굴착기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 시장보다는 UAE 중동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또 신흥국 쪽으로의 최근에 마케팅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시장,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최근 주가는 좀 밀려 있었던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한 30% 이상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건설기계 쪽이 관심을 좀 받지 않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지주사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랑 뭐 재건 이슈 관련돼서는 건설기계가 탑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광산을 캐려면 청바지랑 삽이 더 잘 팔리니까 예, 그게 아마 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빛 좋은 개살구들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실속이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있습니다. 건설사라든지 뭐 관련된 관련된 또 여러 섹터들이 종목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건설기계 쪽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네. 오늘 그러면은 뭐 우주항공 그리고 우리 저는 건설기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찌 보면은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하는
주도 섹터는 사실 아니죠. 조금은 좀 비껴나가는 틈새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지금 주도 섹터가 좀 부진하고 있죠.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도 그렇게까지 지금 모멘텀이 쉽게 나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중대형 섹터들 지켜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요즘에 보면 지주사들 중에 보면 뭐 올리브영을 끼고 있는 CJ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도 보면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은데 시장이 조금 복잡하고 주도주들이 좀 쉬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동안 소외되고 생각보다 쌌던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이번 주에는 FOMC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시장이 너무 지금 좀 위축돼 있는, 지금 겁을 먹고 있는, 이렇게 겁 먹을 만한 건가요? 일단 뭐 이제 저희 센터장님도 말씀을 많이 네. 해주셨겠지만 지금 뭐 금리를 동결한다는 쪽에 거의 무게를 두고 있고 여전히 연준은 그래도 언젠가 한번 올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계속 발언을 할 텐데 모든 전문가들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앞으로 향후 경제 전망 네. 보통 이제 분기 단위로는 경제 전망도 한 번씩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9월 FOMC 이후에는 점도표와 이런 그 연준에서 말하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오히려 코멘트를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마 시장은 그걸 보고 좀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금 연휴 전후로 거래일수가지만 5거래일 정도 남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FOMC도 앞두고 있고 최근 거래 대금이 좀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최대한 또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장 속에서도 또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하시면서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건희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투자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